자, 일동제약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27,600원. 우리의 일동제약이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터져줬죠. 타이밍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요 21선을 이제 올라타주느냐 안 타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과거 사례를 돌려보면은 요 21선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나오다가 한 3거래일 정도 좀 쉬어갔다가 빠바박 하고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러면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렀다가 또 쭉 하고 쭉쭉쭉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주가가 흘러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포인트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사용한 일동제약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서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그래서 요 피보나치 조정대 차트로 좀 설명드리면서 이 뉴스 있죠. 제가 주말 사이에 올렸던 내용인데, 화이자에서 우리 일동제약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죠.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도 또 아니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자, 일동제약이 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주 정직하게 차트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거,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차트의 여러 가지 툴 중에서 미래의 주가를 좀 예상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이 바닥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은 곳과 최고점을 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번 미래 주식을 가치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수백 수천 가지의 과거 차트들을 늘려보았을 때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디서 저항이 걸리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딱 걸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고점에서부터 쭉 이어진 이 대각선 보이시죠? 이게 여기 딱 걸려 있다는, 저항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반등은 왜 나왔느냐? 이게 몇 거래일 연속적인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거의 한 달 내내 빠졌던 자리인데, 여기 2만 원대 극초반대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건데, 왜 돌파 나왔냐면,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그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그 흐름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은 이 자리에서 나오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다음번을 타겟을 여기를 잡는다. 또 여기가 돌파 나오면 다음 타겟을 또 여기 빗값친 부분으로 수렴한다 라는 게 이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기본적인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할 것이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저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얼핏 보면 21선 위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고, 월봉 처음 만들어지는 오늘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번 타겟을 이 빗값친 부분, 이 라운드 안에서 놀다가 다음번 이 빗각 부분에서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통상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정말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동제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릴 때 소통방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게 오늘 브리핑 내용인데, 일동제약은 VA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화이자 측에서 일동제약과 흐름이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됐다 라고 몇 시에 올렸어요? 1시 13분. 그러니까 1시 13분 때 수급이 어땠어요? 외국인들이 얼마 안 샀었던 상황이죠. 기관 이런 식으로. 딱 그때 1시 9분에 캡처한 내용인데, 오늘 종가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128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팔았다라고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 일동제약이 주가가 한창 타오를 때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일동제약이 돌파에 나왔을 때도 외국인 주도하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동제약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주목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D 파마텍에 대한 이유를 잠깐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일동제약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비만 신약 기업인 메트세라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가 이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게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소송전이 펼쳐진 게 누구예요? 노보노디스크랑 vs 화이자죠. 이 둘은 통상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많은 비만 치료제를 보셨을 텐데, 참고로 저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실제로 맞았고요. 6개월간 지속해서 맞아본 결과 체중 감량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뭐 마운자로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의 형태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주사 형태잖아요. 이거를 저도 위고비를 맞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게, 제가 주사를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등공포증이라고 하게 되죠. 주사 맞으면 쇼크오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저보다 더 극심한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꾹 참고 한번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이제 6개월간 맞아봤는데, 뭐 TMI지만은 제가 86kg에서 운동 아예 안 하고 75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9kg 빠졌다는 거겠죠, 6개월로. 참고로 이제 주사기 간만 해도 6개월 분이니까 거짓말 300돈 나갔던 거야. 아무튼 이 효과는 확실한 이 비만 치료제. 근데 이제 저처럼 주사를 못 맞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로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선을 해서 요즘 뭘로 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연 먹는 형태. 이거를 경구형이라고 불러요. 경구형. 입으로 먹는 거. 우리 알약 같은 거 먹으면은 꼴딱하고 삼키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경구형이 개발이 되면은 이 양사들은 뭐가 늘어나요?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죠. 매출액 상승. 그러다 보니까 이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더 붉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구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 라는 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메세라라는 기업과 현재 기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세라라는 회사가 D&D 파마텍 같이 기술 협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누구의 눈에 떴어요? 노보노디스크의 눈에 떴다.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 측에서는 메세라를 인수하려고 배팅한 금액이 12조 원이에요. 90억 달러죠.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메세라가 뭘 만들고 있냐면은 월 1회 주사형 GLP-1 계열 약물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일동제약이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일동제약도 똑같이 경구형 GLP-1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이름입니다. 요 기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동제약이 만들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잠재적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D&D 파마텍, 메세라,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가 누가 서로 인수할 것이냐, 요 소송전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한쪽이 이겨버리게 된다면 한쪽은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의 회사가 우리 일동제약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회사 측에서 기존 제품, 그러니까 위고비 하나만으로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는 화이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옛날에 비만 치료제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화이자가 아니죠. 이거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라이릴리예요. 화이자는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그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또한 이 본인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비만 치료제 개발 실패를 이제 딛고 일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이자나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나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경구형 치료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위고비가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이유는 편리하고 효과도 좋하지만은 가장 먼저 시장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요? 퍼스트 무버라고 해요. 맨 처음 움직인 사람. 이 힘이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화이자를 비롯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그 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경구형 치료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거 있죠.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일동제약이 최근에 들어서 어딜 갔냐면은, 여러분 이 뉴스 봤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브리핑 드렸던 건데, 일동제약이 PCAB 신약물질 글로벌 상업화 추진을 하러 어디로 갔냐면 유럽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이 유럽 시장에 일동제약의 제품들을 보여주게 되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했다가 뭐라고 오늘 말씀드렸냐면은 11월 증시에 주요 일정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월드 ADC 하마케,
그리고 세계 비만 협회, 그리고 명함학회 해서 전부 다 바이오와 관련된 일정들이 요번 달 내내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통 통상적인 바이오주들이 랠리를 보여줬던 게 과거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조금 더 집대성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일동제약이 이번 21선에서 갭을 띄우면서 반등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 그러나 이내 또 포텐셜 보여주고 있죠. 일동제약 벌써 이제 반절 정도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계좌가 이제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인들이 좋아하는 메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짊어지고 갈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소통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1월 3일 오늘이죠. 11월 시작이네요. 열심히 달려봅시다 라고 말씀드려놓고 제가 필옵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필옵틱스가 일봉 자리가 이런 식으로 싼 고점인데 반도체 랠리 나왔다고 다들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그 과정에서 돌파 자리다, 반도체 랠리 나오면 항상 가던 친구인데 차트로도 완벽하다, 그날로 진입을 노려보겠다 해서 8시 15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필옵틱스 어떻게 됐어? 44,600원 선이 어딥니까? 여기 자리죠. 장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플러스 16% 급등 나왔죠. 플러스 16.63%. 이거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올려놔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리고 그 후속주들 같이 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로 제가 지금 이 방을 운영한 지 거점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을 운영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다 떠 먹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히든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어제만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은 제가 10월 31일 보이시죠? 이때 여러분들 뭐예요? 젠슨왕이 왔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뉴스 보고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야 된다라고 몇 시에 말씀드렸어요. 7시 45분 장 열리기 전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빵 하고 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8만 5천원까지 수익 상승했죠? 지금 얼마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10월 31일 장 열리자마자 늦게 잡았더라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예요? 보이십니까? 31.57%. 상한가 한 방에 필적하는 상승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메인 종목 그대로 끌고 가시라.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좋은 종목들만 제가 영상 찍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빠졌거나 매도하고 싶고 막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땐 단기 종목 하셔라. 저도 그건 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공유는 다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여기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 4438-5734 여기로 입장이라 남겨주세요. 입장. 이 문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로 보시겠지만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 들으시고요. 여기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바로 문자 앱으로 넘어갑니다. 문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아도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보내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혹은 나는 이거 QR코드 스캔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번호 한번 더 적어놨죠. 010-4438-5734 여기로 그냥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시장이 버블이니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며칠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죽음을 기다려야겠는가? 아니면 뭐라도 하면서 남의 삶을 최대한 즐기겠는가? 시장도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 뭐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그 비관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999년도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살 사람 있습니까? 안 산다. 새로운 기술 살 겁니까? 안 산다. 2017년 돌아가서 엔비디아 살 거냐? 비트코인 살 거냐? 안 산다. 투자자에게는
버블은 여러분들 기회 대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막연히 비싸다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이닉스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하다가 60만원 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이게 버블 같으세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기회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정말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하나 여러분들 위해서 엄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젠슨왕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말 초대박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2배, 3배 가는 그런 종목을 원하신다면 이것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